사이다 무비튼.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아이는 아직 없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건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거나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아이 얘기를 꺼내면 아수라 아수, 너도 아직 애나 다름없는데 나더러 혼자서 애를 둘이나 키우라고? 절대 싫어! 라면서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라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게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이 나를 자격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슬프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성격이 원래부터 내성적이고 잘 표현을 못하는 편인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다. 남편은 나와 반대로 직설적이고 머리도 좋은 편인데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나자 언어폭력이 심해졌다. 나한테 막말을 하고 무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남편은 일부러 나한테 상처 줄 말만 찾고 있는 사람 같았고 남편의 말은 모두 폭력이 되어 돌아왔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나도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손을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싱크대에 컵이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우리 회사 동기도 와이프랑 맞벌이 하는데 집이 항상 반짝반짝 깨끗하단다. 우리 집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지? 다른 집 와이프는 그런다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가 인성이 부족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아님 인성이 아예 없는 쓰레기라서 그런 건가? 달랑 컵 하나 설거지로 남겨둔 걸 가지고 왜 내 인성을 부정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해야 하는 건지. 속으로는 남편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다문 적이 더 많았다. 어느 날 볶음면을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또 집안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그날은 나도 드디어 한마디 하고 말았다. 당신 툭하면 다른 집 와이프랑 나랑 비교하는데 그러는 당신은 어떤데? 내 친구 남편은 퇴근하면 집에 와서 집안일도 척척 한다더라?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회사 일이 널널해서 힘이 남아도는 거겠지. 난 말이야 머리를 엄청 써야 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내 친구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벌써 조건부터가 다르잖아. 비교를 하려면 똑바로 해. 물론 나는 파트타임 근무이지만 9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원래대로라면 그 시간에 퇴근해야 하지만 잔업이 생기는 날이 많아서 오후 5시는 돼야 퇴근하는 날이 더 많았다. 남편은 물론 나보다 월급이 많았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용돈도 내가 더 많이 쓰는 게 당연한 거야. 라면서 자기 용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가져갔다. 남편 용돈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내고 있는 돈은 나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말했지만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걸 그렇게 포장하면 좀 나아지냐? 라면서 결국은 나를 무시하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완성된 볶음면을 접시에 담고 젓가락까지 챙겨서 남편 먹으라고 갖다 줬다. 나는 부엌에 서서 프라이팬 채로 그냥 먹었다. 그러자 야, 넌 지저분하게 거지도 아니고 왜 그러고 먹냐? 라고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똑같은 볶음면인데 어떻게 먹으면 어떠랴 하고 계속 먹었는데 남편이 달려와서 신경질적으로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억지로 자기랑 같은 테이블에 앉게 했다. 여기 앉아서 안 먹을 거면 나도 안 먹을 거니까 갖다 버려. 라고 말했다.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남편의 명령에 굴복하는 기분이 들어서 난 안 먹을 거라고 대답했다. 내 말에 화가 난 남편은 아직 남아있던 볶음면을 자기 거 내 거 할 것 없이 몽땅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다른 음식물 쓰레기까지 투척했다. 서서 먹든 앉아서 먹든 그건 내 마음이고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애써 만든 음식을 저렇게까지 하면서 분풀이를 하는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뭘 잘했다고 울먹거려. 너 나만 따로 담아서 주고 따로 먹겠다고 한 거 보면 내 그릇에 독 탄 게 분명해. 그래서 버린 거야. 뭐 불만 있냐? 독이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도 먹었잖아. 당신 얼굴 보면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부엌에 서서 먹은 것뿐이야. 내가 너한테 속을 사람으로 보여? 너는 저기 서서 내가 독을 먹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관상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했다. 애써 만든 요리를 먹지도 않고 꼬투리만 잡다가 쓰레기통에 자기 손으로 버려놓고서 너 때문에 난 밥도 못 먹었어 라고 온갖 신경질을 다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편과 둘이 있다 보면 항상 나쁜 사람은 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언제나 결론은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내 잘못인 게 돼버린다. 따라서 남편은 항상 나한테 내가 기분이 나쁜 건 너한테 원인이 있어. 넌 네 잘못을 깨닫고 반성해야 돼. 남 탓으로 돌리면 넌 변화도 발전도 없을 거야. 라면서 나를 궁지로 몰았다. 이런 건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아니라 남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내 잘못이라고 밀어붙이면 혹시 내가 진짜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정신적인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돌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드디어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 걸 기다렸다가 이혼하고 싶어. 난 더는 안 되겠어. 그만 헤어져.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은 무섭게 변했고 뭐? 이혼? 누구 맘대로? 너 그렇게 모든 걸 이해하자 이러면서 속으로 다짐하고 들어왔는데 넌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처럼 부족한 아내하고 살아보겠다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네가 알아? 나는 당신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혼할 거야.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해. 그런 결정은 너 따위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구타와 폭력. 나는 아마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다. 나를 돌봐주고 있던 간호사가 정신이 좀 드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디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병원 맞아요? 네, 병원이에요. 간호사는 내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고 말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경찰이 같이 있었는데 깨어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고는 돌아갔다고 한다. 우선 담당 의사 선생님 불러서 진찰받고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경찰에 연락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세요? 경찰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 간호사한테 경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왜 경찰이 왔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됐었다. 하지만 경찰분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해가 됐다. 담당 경찰분의 말로는 남편이 내 머리를 때리고 가구로 내리치는 바람에 한때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럼 남편이 절 병원에... 아니요, 구급차를 부른 건 옆집 주민이었어요. 옆집 분이 뭐 줄 게 있어서 찾아갔는데 현관문에 신발이 걸려서 살짝 열려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문에 대고 부르려고 했는데 아내분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대요. 그랬었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편이 큰 손으로 내 머리를 꽉 잡았던 건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잘못하면 그때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나는 경찰분께 그동안 남편과의 문제점들과 사고 당일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나는 건 모두 말했다. 구급차를 부른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도 같이 했는데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와 사건, 범인이 따로 있을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었다는데 남편이 집에서 빠져나와 급하게 달려나가는 걸 봤다는 다른 주민의 증언을 듣고 경찰은 곧장 남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했다고 한다. 남편이 신었던 흰색 양말에 내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한다. 남편은 정신적 학대 외에 살인 미수범으로 다시 체포됐다. 재판에서 남편은 나한테 전부 네 탓이야. 네가 내 기분만 상하지 않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그 발언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고 실형 판결의 형기가 몇 년 더 늘어났을 거라고 나중에 변호사한테서 들었다. 정신적 학대를 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나는 나를 구해준 은인에게 인사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남편에게는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까지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부분도 여유 있게 승소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동안 계속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분간은 남자도 쳐다도 보기 싫고 오직 일에만 열중하고 싶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와 다시 인연이 닿는다면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져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